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두 번째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진행 중 특약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하자. 셋,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 전에는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넷,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부동산 계약, 즉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등등의 계약을 맺을 때 거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견 다툼이나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작성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신원 및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 부분이 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동산 계약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닐 경우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서 작성 전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임대인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명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작성된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 신분증이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지 않고 제3자인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대리인이 나온 대리 계약이라면 실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및 이인장을 꼭 수령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이나 매매 지급 방법 및 금액,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도 방법, 그리고 계약 위반 시 배상 문제 등등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진행 중 특약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록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계약을 하곤 하는데요. 공인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면 표준 매매 계약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즉 확인해 보시면 거래의 필수적인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 관련 내용이 표준 매매 계약서 양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즉 계약마다 다른 조건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종류 및 임대인, 임차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부동산 거래 및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사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계약 간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특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정리되면 추후에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특약사항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책임 소재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임대차 계약한다고 가정하시면 특약사항에 시설물 파손, 책임과 복구에 대한 사항에 작성해 두면 추후에 시설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전에는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전에 항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 아무리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갖춘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시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 가압류 같은 추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부동산 계약 이후 추가 변동사항 없이 현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다 등등 같은 사항을 적어두시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해당 사항을 근거로 미리 차단도 되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즉,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즉, 정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작성하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는 해당 부동산의 건물의 상태 및 주변 여건, 그리고 법적 권리 관계 등등 부동산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아본 부동산 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더불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대상 부동산의 분쟁 상황 시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니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진행 중 특약사항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하자. 세 번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 전에는 항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넷,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자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긴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